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폭증세가 한풀 꺾인 데 이어 입원 환자의 증가세도 정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CDC가 오미크론 사례를 연구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 대한 최상의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남가주 주택가격은 10차례나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LA 카운티 실업률이 8.4%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2만 2천 개로 2020년 3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이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예방에 나섭니다. 대도시 교통회사를 통해 증오범죄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주말 측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충청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50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폭증세가 한풀 꺾인 데 이어 입원 환자 증가세도 정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일주일 전보다 전국의 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입원하는 신규 환자가 줄어들었다며 이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기록적인 입원 환자의 급증이 확진자 추이를 따라 곧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뉴욕과 뉴저지 등이 속한 북동부에서 신규 입원 환자가 뚜렷이 감소하면서 전체 입원 환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오미크론이 뒤늦게 당도한 서부 그리고 중서부 일부 지역과 시골 지역에선 여전히 신규 입원 환자나 전체 입원 환자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CNN도 보건복지부 데이터를 인용해서 최근 일주일 사이 신규 입원 환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15일 22,08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4%가 줄어든 21,220명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정점을 조금씩 지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오미크론 사례를 연구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 대한 최상의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키비스 특파원입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 변이로 입원한 8만여 명과 응급실 등을 방문한 환자 20만 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 3건을 내놨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mRNA 백신의 효과를 검토한 연구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난 건 3차 접종의 효과라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은 경우 오미크론으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는 데 90%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 57%, 안 지난 경우에 81%와 비교해서도 입원 예방 효과가 높았다는 겁니다.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응급실, 긴급 의료 클리닉을 찾을 정도의 증상에도 3차 접종은 82%의 효과를 보여 2차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경우에 38%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Overall, for those who received a booster dose, had the most protection against emergency room visits, urgent care clinic visits, and hospitalizations. 병원을 찾는 경우뿐 아니라 오미크론에 단순 감염되거나 증상을 보이는 확률도 3차 접종을 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접종을 받은 경우 감염 사례는 2차 접종까지만 한 경우에 60%에 머물렀습니다. 증상을 보인 확률도 3회 접종을 한 경우가 2회 접종보다 66%나 낮았습니다. If you are eligible for a booster and you haven't gotten it, you're not up to date and you need to get your booster in order to be up to date. CDC 연구진은 감염으로 인한 면역보다 백신 접종이 더 강한 보호수단이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보다 입원 확률이 4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이번 주 잇따라 내놓으며 백신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3차 접종률은 아직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12세 이상이면 부모의 허락 없이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12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들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도 이번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녀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린 10대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백신 접종이 허용되는 연령이 가장 어린 주가 됩니다. 약 한 달간 증가세를 보이던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4,792명으로 어제보다 22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23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5명 보고되면서 어제와 비교해서 6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1,091명, 확진율은 17.8%입니다. LA 카운티의 5살 이상 주민 가운데 81%는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했으며 2차 접종을 마친 주민은 72%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부스터샷을 접종한 주민은 31%에 불과하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1,144명으로 어제보다 40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188명으로 11명이 감소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의 85%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87%는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11,020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이 보고됐습니다.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발생은 10만 명당 197.1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줄었고 확진율도 26.5%로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가격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DQ뉴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는 69만 7,500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서 16.3%가 늘면서 최고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 지난달 LA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는 80만 5천 달러로 15%가 오르고 오렌지 카운티는 중간 주택가 93만 5천 달러로 최고 주택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택 거래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각각 5.8%, 17.5%가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가주 주택 가격은 10차례에 걸쳐서 최고가 기록을 거듭 경신했습니다. 낮은 이자율과 밀레니얼 바이어의 주택 구매 열기, 코로나 팬데믹 속 넓은 집을 선호하는 추세 등에 힘입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서도 주택 가격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가격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바이어들에게 주택 구매가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이자율 상승입니다. 그동안 바닥을 쳐오던 몰기지 이자율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은 3.56%로 2주 전에 3.2%보다 올랐습니다. 케네스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작년 연말 정도엔 3% 밑에 했기 때문에 너무 낮은 이자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3.5로 올라가도 되게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거죠. 예. 내가 보기에는 올해 아마 4%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이자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좀 둔화되는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디맨드가 많은데 아직까지 똑같이 서플라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면은 2주 안에 소화가 다 돼요. 예, 일반 복소포가 항상 있고 괜찮은 지역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주의 주택을 처분해 에퀴티를 챙긴 후 타주로 이주하는 한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다른 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있어요. 또 만약에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스테이트에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비싸게 팔고 조금 가격 면에서 좀 저한 지역 가서 살기 때문에 예,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로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또 주택을 처분한 후 새로 이사갈 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주택 매매가 성사된 후에도 새로 이사갈 집을 찾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컨틴전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데이브민 캘리포니아 제37지구 상원의원이 오늘 한인 미디어와 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도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노력과 함께 한인 등 소수민족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데이브민 상원의원은 올해 아시안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관련 조례안이 LA 메트로와 샌프란시스코 뮤니, 바트를 비롯해 가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10군데 대중교통시설에 길거리 증오범죄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길거리 증오범죄가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으로 인종별, 성별, 커뮤니티별 증오범죄를 분류할 수 있다고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nd so we'll be introducing this bill. We hope to have a lot of Asian American support for this bill because we want to stop anti-Asian hate and we need to be smarter about how we do that. 해당 조례안을 통해 아시안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하겠다면서 관련 캠페인에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 주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지난 한 해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고 한인 등 소수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타운 한복판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행진 시위에 참석해 아시안들을 증오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팬데믹을 계기로 기승을 부린 아시안 증오범죄를 규탄하고 아시안들을 증오범죄에서 보호하자는 결의안을 가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I was proud to introduce SR 12, a resolution denouncing hate crimes and hate generally against APIs, and that was a resolution that passed unanimously in the state Senate. 또한 지난해 가주 DMV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계 언어를 폐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지사가 즉각 DMV 계획을 백지화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DMV 사건을 통해 소수민족이 겪는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한인 커뮤니티 이해와 직결된 사건이나 소식은 사무실에 바로 연락줘 자신이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 발생한 유류 방출된 사건을 계기로 환경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총기 규제를 위한 조례안 마련에도 앞장섰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올 한 해에도 한인사회를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5시 17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버몬트 애비뉴 구간부터 메이플 애비뉴까지 9마일에서 10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710번 노스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면서 샌 게브리엘 블루버드 인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이스트와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슬라우슨 애비뉴까지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합니다. 로이터와 악시오스 등은 오늘 연방인사관리처가 성명을 통해서 각 연방기관에 이 같은 지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새 지침의 대상이 되는 연방정부 직원은 7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 국방부와 농무부, 보훈부 소속이고 특히 국방부가 5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새 지침을 1월 30일까지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키라나우자 처장은 연방정부 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 대배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지검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대배심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배심이 공소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핵심 증인들을 소환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선거 부정을 위한 공모와 협박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새 시장이 첫 월급을 가상화폐로 받았습니다. 지난 1일에 취임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첫 달 월급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당선이 될 경우 첫 석 달의 임금을 가상화폐로 받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동법상 시장을 포함한 뉴욕시의 공무원은 법정 화폐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가 발행하는 입금 수표가 코인베이스에 전달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전환을 해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사전에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을 가상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국 항공사 항공편에 대해 무더기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교통부가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중국 4개 항공사 항공편 44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달 30일 LA를 떠나 중국 푸젠성 샤먼으로 가는 샤먼 항공계 항공기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미국 항공사 항공편의 중국 입국을 막은 데 대한 맞불 성격의 조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며 두 나라는 물론이고 한국과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후 미일 정상이 첫 공식 회담을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회의 때
대면한 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Mr. Prime Minister, can you hear me? It's good to see you again. I enjoyed our brief in Glasgow. 회담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한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에 대한 대응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고 타이완, 신장 위구르, 홍콩 문제에서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地域情勢に関する議論では東シナ海、南シナ海、香港、新疆ウイグルを含む中国をめぐる諸課題や北朝鮮の核・ミサイル問題に 이를 위해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여겨지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올해 상반기에 일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두 나라의 경제적 유대를 심화하기로 하고 외교와 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 시사와 관련해 조만간 추가 조치를 포함한 별도의 입장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화상회담으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행정부 다른 부서에서 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발을 좌절시키기 위한 다음 조치에 있어 한일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해제 시사에도 대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시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우리의 동맹 한국과 그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외교적 관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 그가 만져서 앞으로의 길을 논의하길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우리 견해는 변치 않았다.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길 원한다며 외교가 거기에 도달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계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베를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는데 마땅한 해결책을 도출해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대화로 풀어갈 계획에는 마련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옛 소련 국가들의 나토 가입 거부 등 러시아의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로 된 답변을 다음 주 중 미국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계획도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Я не могу говорить, что мы на правильном пути, не на правильном пути. Мы это поймем, когда получим американскую реакцию на бумаге, на все пункты наших предложений.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서방국들의 우려와 해결 방안을 러시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는 걸 합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의사가 없다면 러시아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If Russia wants to begin to convince the world that it has no aggressive intent toward Ukraine, a very good place to start would be by de-escalating, by bringing back, removing its forces from Ukraine's borders. 블링컨 장관은 필요하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러 외교수장 회담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며 측근들과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안보팀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와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끝난 미러 외교장관 회담과 앞으로 러시아가 군사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몇몇 대책이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영토 주권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들이 지켜내야 하는 근본 원칙들이 있고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외교적 해법과 혹독한 제재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는 러시아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을 최대 승부처로 보고 집중 공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곧 부동산 공급책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사흘간 또다시 서울에 집중하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동산 민심에 대한 사과로 서울 지역 공약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전공법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 원칙하에 지하철 1, 2,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서남부권을 지식산업지구로 만들어 강남과 강북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고 여의도는 금융허브로 마곡, 양재, 창동 등을 창업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문제에는 며칠 내로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대규모라는 게 이 후보 표현입니다.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주택 공급 계획은 그대로 시행한다. 무주택자들의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어 이 후보는 대학가가 몰려있는 연남동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론조사 추이가 오차 범위 초접전을 이어가는 상황. 자신의 욕설 논란까지 직접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말해주세요. 욕했다는데 보니까 다 엄마 때문에 그랬다더라. 이재명 후보는 지역으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세대로는 20, 30대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야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서울, 경기에서 행보를 이어가며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 등 청년 인재를 영입하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포함한 청년 맞춤 공약도 발표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박 2일로 충청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자신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키우겠다, 과천의 방사청을 대전으로 보내겠다 같은 지역 공약들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세종에서 이틀째 일정을 시작합니다. KBS가 전합니다.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참배로 충청권 순회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 대선에서 충효의 고장인 충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지역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도민들께서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셔야 위기의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역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2대덕연구개발단지 건설과 방위사업청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과학수도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원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충청권의 주요 도시를 잇는 광역순환도로를 짓겠다.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호남선을 지하화하겠다는 인프라 개발 계획도 내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의 고향이 충청이고 자신은 충청의 아들이라며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충청 대망론을 내세우면서 역대 대선에서 당락을 결정지었던 충청권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입니다. 윤 후보는 지역 행보에 집중했지만 후보와 홍준표 의원 간 갈등의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공천 요구 논란 속에 원팀 결렬을 선언했고 윤 후보 측 관계자에 대해 가증스럽다고까지 밝히고 있어 양측 갈등 봉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원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에서의 미투 관련 발언이 2차 가해라는 이어진 지적에는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은 세종시와 충북 청주를 돌며 충북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포른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의학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경남 진주와 마산 지역 시장을 잇따라 방문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 스타트업 회사를 방문해서 청년 인턴 체험을 하면서 청년 공약 행보에 주력을 합니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부분 방송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의 소리 측은 내일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주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과 일상 대화를 뺀 나머지를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지난 16일 일부 녹취가 보도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후 친여 성향 매체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차 방송을 허용했고 이번엔 통화 녹음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의 녹취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부분과 타인의 통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에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선 후보의 배우자이자 공적 인물인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 통화 주요 내용을 오는 23일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보기는 전체 공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 날 스트레이트가 결정되니까 대신 저희가 그거 역할을 좀 하고 반면 김 씨와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통화가 악의적으로 편집돼 공개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적 대화는 국민들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잇따른 방송 허용 결정에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20대 대선을 40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인 가운데 대선 때마다 단골 의제로 등장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개헌 논의, 이번 대선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이 보도합니다. 5년 단임제, 1987년 체제에 머무는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36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때면 어김없이 개헌 논의 나왔지만 항상 열매를 맺진 못했습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당시 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고 여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4년 중임제, 이것은 조금 국민들의 공론이 좀 모아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앞당겨진 19대 대선에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자는 논의가 더 활발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 대선 전에 개헌하자며 먼저 압박하고 나섰고 유력 주자이던 문 대통령도 집권 후 추진을 공약하고 집권 2년 차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불씨를 댕겼습니다. 평소 소신이라며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정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좀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뜬금없다는 입장이고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그 개헌 얘기는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이 후보도 경선 기간에는 민생이 더 중요하다며 개헌과 거리를 둬온 만큼 당장 논의가 불붙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박빙의 혼전양상인 대선 과정에서 수세에 몰리는 후보가 언제든 개헌론으로 돌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흔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비유합니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 이해득실에 따라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도 언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할지 관심의 끈을 놓기 어렵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 명분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1월 19일 북한 노동당 회의에서 핵과 ICBM 모라토리엄 이탈 가능성이 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북한이 대북 정책을 전환해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대미 압박과 관련 북한이 쓰는 표현도 상당히 강경화됐고 ICBM 미사일 발사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고체 연료 발사 실험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L,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 속에 기술주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50.02포인트가 하락한 34,265.3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84.79포인트가 떨어진 4,397.94, 나스닥 지수는 385.10포인트 빠진 13,768.92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각각 5.68%와 7.55%가 하락해서 2020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같은 기간 4.58% 떨어져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약해짐에 따라 유가도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4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85달러 1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기로 한 데 대해 역사적 투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삼성의 대미 투자도 함께 거론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인텔의 반도체 제조 시설 신설 계획에 대해 진정으로 역사적인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 역사상 반도체 제조 분야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라며 7,000개 건설 일자리와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해에는 삼성과 마이크론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800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 신규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다며 삼성의 투자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은 1위였는데 지금은 9위이고 중국은 30년 전 8위였는데 지금 2위라며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경쟁 대처와 미국 내 투자 확대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12% 이상 급락하면서 36,00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최고치를 찍은 뒤에 계속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5,700억 달러가 사라졌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1조 1,7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험자산인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설립한 헤지펀드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설립한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과 투자자문회사 퍼스트 트러스트가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인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거부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바네크와 위즈덤 트리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금융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승인을 신청했으나 SEC는 이를 거부하거나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줬으나 현물 ETF는 아직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구 IMF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부 국가들의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오늘 세계 경제 포럼이 주최한 다보스 아젠다 2022의 글로벌 경제전망회의 세션에 화상으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 표시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금 조치하라. 만약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저소득 국가의 60%가 부채 고통에 시달리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가 충격을 줄이려면 정책 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올해는 장애물 코스를 향해 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기세가 일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기 선행 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1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보다 0.8% 상승한 120.8을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8%와 같은 수준입니다. 선행지수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6월 들어 상승폭이 1% 아래로 떨어졌으나 11월 들어 다시 1%대를 회복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지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제조업체 신규 수주, 민간주택 신규 허가, 주가, 소비자 기대치 등 10개 항목을 기초로 추산합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2020년 1분기 GDP 전망치가 2.2%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2년 전체로는 경제가 팬데믹 이전의 추세적 성장을 넘어선 수준인 3.5%의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뉴스 간추려드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몰도바를 4대0으로 이기고 터키 전지 훈련을 2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조규성과 김건희를 투톱으로 내세운 벤투호는 초반부터 몰도바를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피파 랭킹이 181위에 불과한 몰도바의 골문은 20분 만에 열렸습니다. 김진규가 권창훈의 크로스를 받아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벤투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초반부터 기선을 잡은 우리나라는 전반 30분 백승호의 강력한 프리킥골로 또 한 번 길을 꺾었습니다. 김건희와 김진규가 수비벽 옆에 서 있다가 갈라지면서 공간을 만들어줬고 백승호가 그 틈을 찔렀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쪽을 좀 강하게 차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운 좋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김진규와 마찬가지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백승호의 슈팅력은 대표팀의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이번엔 권창훈이 3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수원에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권창훈과 김건희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몰도바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조영욱이 페널티킥 골로 A매치 데뷔골을 신고한 우리나라는 몰도바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터키 전지훈련에서 2연승을 거둔 대표팀은 오는 25일 레바논으로 이동해 월드컵 최종 예선 7차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손흥민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을 앞둔 벤투호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아직 경기에 뛸 수 없다면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PGA 투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2라운드 결과입니다. 넬다 코다가 오늘 6언더파를 치면서 중간 합계 10언더파 134타로 선두에 도약했습니다. 다니엘 강과 가비 로페스가 선두에 한타 뒤진 9언더파 공동 2위로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박인빈은 오늘 5언더파를 치면서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로 공동 7위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 챔피언인 오사카 나오미가 대회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 랭킹 14위인 오사카는 단식 3회전에서 미국의 아니시모바에 2시간 15분의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오사카는 이번 대회가 끝난 뒤 오는 30일을 발표 예정인 세계 랭킹에서 84위까지 순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주 오픈에 불참한 세레나 윌리엄스도 현재 59위인 세계 랭킹이 이달 말에는 245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21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 오늘 밤과 내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고 밤 최저 50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48도가량을 보입니다. 한편 내일 오후 3시까지 벤츄라 카운티 내륙과 해안, 샌퍼난도 밸리 등지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1도, 해안 지역 7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밤 최저 70도가량, 내일도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집니다. 낮 최고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한국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즈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